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 싱겁게 드세요. 그런데 왜 싱겁게 먹어도 우리의 잔병치레는 끝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인데 저염식은 진실일까요? 방사능, 미세먼지,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오염물질이 범람하는 오늘날 당신의 면역은 안녕하신가요? 삼시세끼 평생을 건강해지려면 올바른 짠맛 습관을 통해 염증에 강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짠맛 습관이라고요?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 알림이 헤이그린입니다. 오늘은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이라는 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김은숙, 장진기님이고 출판사는 앵글북스입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김은숙과 장진기는 부부이자 동료로 서울대 졸업 후에 20여 년 동안 건강자리 멘토 및 자연습생법 전문가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소개해드리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책은 20년간 1만 명이 넘는 임상 사례를 거쳐 정리한 짠맛으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정호 한의사의 추천사입니다. 보약하면 떠오르는 녹용,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양 등 귀중한 약재 중에는 짠맛이 나는 약재가 많다. 사실 한의학에서 짠맛이 나는 약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짠맛은 막힌 곳을 뚫어줄 때, 처방의 효과를 더 잘 나도록 할 때, 몸 안에 생긴 덩어리를 없앨 때 필요한 맛이다. 짠맛에는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이유 없이 멀리하면 오히려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 짠맛과 함께한 저자의 지난 20여 년의 경험이 담긴 이 책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빛과 소금이 되리라 확신한다. 그럼 책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듣다 보니 음식이 조금만 짜도 과하고 몸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때 몸이 좀 부으면 불안해하고 신장에 무리가 간 것은 아닌지 겁을 집어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로 수십 년 전에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소금이 고혈압, 당뇨 등 여러 성인병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리고 소금의 긍정적인 효과와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겨 잠을 못 이룰 정도였는데 소금을 먹으면서 통증도 잡히고 이가 흔들리는 것도 없어졌어요. 이젠 과일을 껍질채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과자나 라면 같은 것들을 미친 듯이 먹었는데 그것이 짠 것을 넣어달라는 신호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소금 덕분에 얼굴 전체에 좁쌀처럼 트러블이 일어난 것들이 싹 들어갔습니다. 홍조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폭식으로 부어있던 몸이 2달 만에 6kg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은 힘들지 않게 소식을 합니다. 염증이 생겼을 때 소금을 먹으면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코웃음부터 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소금을 하루에 3번 정도 걸쳐 먹자 소변색이 맑아지고 피부도 점점 밝아졌어요. 집중력까지 좋아져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 몸에 숨겨진 짠맛의 비밀. 피와 땀, 눈물의 짠맛.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 짜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의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되고 소화와 흡수 배설에도 동원되며 혈액의 pH를 조절하고 전해질과 항상성 유지에도 꼭 필요하다. 혈액과 체액의 구성 성분이면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포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 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 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가장 많이 쓰는 0.9% 생리식 염액은 1000ml 중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9g이다. 생리식염 용액에서 수생리는 혈액 농도와 같은 삼투압을 지닌다는 의미고, 혈액 중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의 용도와 가장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진다. 용도에 맞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하여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생체 전기의 흐름이 끊기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준다.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 황금에 비견되며 월급으로 대신할 만큼 귀한 대접을 받던 소금이 왜 이렇게 괄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을까?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인식되면서 소금은 소리 없는 살인자, 성인병의 근원 같은 억울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저염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심지어 소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까지 못 먹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미 고혈압 학회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맥캐런 박사는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책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일갈했다. 미국의 심혈관 전문의이자 학자 제임스 디니콜란토니오도 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금 제한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동안 발표된 소금 관련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여 다양한 반증 사례를 들고 있다. 특히 그는 소금 섭취가 많은 나라들에서 오히려 고혈압, 관상동맥,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낮고 그에 따른 사망률도 매우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소금 제한이 마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강 지침인 것처럼 학계와 정보보건당국이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죄책감을 버리고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5g, 나트륨 2g 미만으로 정해놓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내 학계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수환 전북 의대 교수는 권장 섭취량의 기준이 되는 연구가 단기간에 소규모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근거는 지극히 미약하며 그 반대 연구 결과도 많은데 나트륨 하루 2g 미만 섭취 제한은 고혈압 당뇨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저염식 식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상에 똑같은 몸은 없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충분히 섭취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피로가 풀리고 머리숱이 많아지고 변비와 설사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체력이 좋아진다. 신체적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이 좋아져.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부정적이던 성격이 긍정적이 되고 불안증이 없어지고 급한 사람이 느긋하고 여유 있는 성격으로 바뀌는 등 정신적 변화도 나타난다. 이쯤 되면 소금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느냐고 할 수도 있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만병의 근원도 아니고 건강을 해치는 원흉 역시 아니다. 어떤 식품이나 물질도 그것 자체로 약이거나 독인 것은 없다. 얼마나 먹느냐, 즉 양의 문제이고 다른 식품이나
물질과의 균형 관계의 문제다. 소금 속 나트륨이 문제라면 나트륨 섭취량만 따져서는 알 수가 없다. 나트륨 섭취량만 따로 떼놓고 볼 것이 아니라 나트륨 흡수 배출과 관련 있는 물 섭취량, 칼륨이나 카페인 등의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사실 우리는 소금만 먹고 살지 않는다.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챙겨 먹는다. 곡류와 나물, 채소 비중이 여전히 높은 한국인의 경우 칼륨 섭취량이 결코 적지 않다. 삼겹살을 먹을 때도 상추쌈에다 파절임을 같이 먹고 밥을 꼭 먹으며 김치는 기본으로 챙긴다. 나트륨 폭탄이라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국물 음식에는 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더기인 김치, 두부, 호박, 국물을 낸 다시마, 멸치 등 따져보면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국물 형태로 물과 함께 먹다 보니 나트륨 양이 많다고 해도 물에 희석되어 염분 농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나트륨 섭취 기준 2g과 한국인 섭취량 4g을 단순 비교하면 2배나 많아서 과다하게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어떤 물질의 치사량을 연구할 때 항상 몸무게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같은 양이라도 먹는 사람에 따라 그 효과와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금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다. 칼로리, 지방, 칼슘 어느 한 가지도 표준 권장량을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금 1티스푼만 먹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5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거부감 없이 먹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같은 소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약이 될 수 있다. 짜게 먹어도 괜찮아.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아. 커피를 예로 든다면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며 밤을 꼴딱 새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고 커피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반면 하루 6잔 정도 마셔줘야 하루가 활기차고 쌩쌩하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커피가 좋은 것일까? 커피의 하루 권장량은 몇 잔이 적당할까? 평균을 계산해 3.5잔이라고 한다면 한 잔만 마셔도 가슴 벌렁거리는 사람에게는 과하고 6잔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부족한 양이다. 평균을 선택했지만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커피는 기호식품이니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쳐도 소금은 좀 다른 차원이다. 생존의 필수 물질인 소금은 안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동안 소금이 과다했을 때 문제점만 부각시키느라 정작 소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간과하고 지내왔다.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쉬고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다.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럼증, 구토, 무기력, 불안, 염증, 저체온 등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염분을 줄이기 위해 엉뚱한 것들을 애둘러 먹다 보면 결국 우리 몸은 그 소금기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음식을 찾게 된다. 배가 부른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 자연스레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진다. 저염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저 숨쉬며 생존만 한다면 가능한 양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생활을 해야 한다. 생활 세계에서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는다. 그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쓰고 난 뒤에 짜내고 닦아내야 할 노폐물도 그만큼 많다. 몸으로 들어오는 건 못지않게 밖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 쌓여간다. 소금은 그런 찌꺼기를 품어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밖으로 짜내고 빼낸다. 며칠 전에 먹은 염분이 그대로 몸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다. 채워지면 쓰고 또 밖으로 빼내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보통 하루에 10.5g에 달하는 염분이 소변과 대변,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 습관이나 사는 지역, 하는 일, 체질 등에 따라 소금의 필요량도 다를 수밖에 없다.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인해 소변 배출이 더 심하다.
수분과 함께 빠져나가는 나트륨 양도 상당하다. 요즘은 보통 하루에 커피 2~3잔 이상을 마시다 보니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몸속에 있던 수분과 함께 염분도 대량 빠져나간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몸속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해독 주스로 불리는 과채 주스에는 상당량의 칼륨이 있다. 과채 주스를 열심히 먹으면서 염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저런 물이나 음료를 마셔서 수분 섭취가 많은 것 같지만 몸속 염도를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염분이 충분치 않은 몸은 물을 보유할 수가 없다. 상황이 이토록 다양한데 그 사람의 생활성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몇 그램을 먹어야 하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일이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맛있다고 느끼는 간 역시 다르다. 좀 짜게 먹어도 괜찮다.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다. 당긴다면 내 몸이 필요로 한다면 말이다. 짠맛, 짜는 힘, 짜내는 기운. 피와 땀, 눈물처럼 물이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이다. 짠맛은 짜는 힘, 짜내는 기운이다. 살다 보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이다. 심장과 방광에서 소변으로 짜내고 땀, 눈물, 콧물, 분비물로 짜내야 살 수 있다. 온몸 구석구석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고 난 것은 회수해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짜낼 수 있는 힘. 짜는 힘은 짠맛이 지닌 힘이다. 몸에 짠맛이 부족하면 짜내는 힘이 약해져 피가 탁해지고 고이고 굳어 생기는 온갖 증상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난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니다. 생명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진다. 전립선 이상, 요실금 등이 생겨 소변 조절이 안 되고 침이 마르거나 땀 조절이 안 되며 눈이 시려 눈물은 흐르고 생식기의 분비물은 말라간다. 수분이 부족해져 호르몬이나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 않는다. 살면서 쌓인 원통함이나 후회, 회한 등으로 메말라가면서 뇌는 사막처럼 되기도 한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 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낸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에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을 배출해버린다. 소변만 자주 마려운 것이다. 몸속에 짠 기운, 염이 부족하면 염증이 된다. 위염, 대장염, 비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부위를 달리하면서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긴다. 찌꺼기를 짜내고 새로워지지 못하고 흐르지 못하면 결국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그 어떤 것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끊임없이 흐르면서 새로워지고 생명답게 살려면 물과 소금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힘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짠맛을 찾게 된다.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재료인 음식에도 소금이 꼭 필요하다. 그대로 두면 썩어버릴 생선을 염장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그냥 두면 얼어서 먹지 못하게 될 무와 배추를 염장해 김치와 짠지, 동치미로 만들어 추운 겨울을 난다. 돼지 뒷다리를 염장해 하몽을 만들고 우유를 발효시켜 치즈를 만든다. 그리고 밭에서 나는 단백질인 콩과 바다의 소금이 만나면 된장과 간장이 탄생한다. 소금은 물을 품을 수 있게 하고 물을 흐르게 한다. 물과 소금은 몸 구석구석을 돌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는 회수하여 밖으로 짜내고 몸을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맑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외모도 자연스럽게 빛이 난다.
소금과 고혈압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 소금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다. 최근 소금 섭취량과 혈압 상승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소금 섭취량이 늘어나도 혈압이 올라가는 염 민감성과 소금 섭취량이 늘어나도 혈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염 저항성의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비율은 거의 반반이다. 즉 세상의 절반은 소금을 먹어도 혈압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소금 섭취가 혈압을 올리는 경우라고 해도 실제 혈압이 상승하는 폭은 그리 크지 않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린다고 소금 섭취를 줄이게 되면 물도 먹히지 않는다. 여기에다 이뇨 성분이 들어가 있는 혈압약 등을 먹게 되면 몸속의 수분은 더 부족해지고 혈액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고혈압 환자들이 소금 섭취를 줄였을 때 오히려 심장질환, 심장마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비롯해 소금 부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입맛대로 간을 할 자유.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네 밥상에는 늘 간장 종지가 놓여 있었고 식당에는 소금이나 고춧가루 등 기본 양념이 구비되어 있었다. 누구든 원하는 대로 간을 해서 먹을 수 있었고 사람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간이 다르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 건강과 예방의학이라는 명분으로 저염식은 건강식이라는 전제 아래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세워지고 있다. 유치원부터 시작된 저염식 식단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 소금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며 자라난 세대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다. 또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가 된 지금 임신에서도 저염식을 하고 이유식에도 간을 하지 않은 채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이느라 무던히 애쓰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토피와 비염, 온갖 염증과 알레르기 질환은 오히려 들어만 간다. 불안을 파는 사회 희생양이 된 소금.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 저염식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싱겁게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피곤하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온갖 염증에 시달렸지만 필사적으로 건강에 좋은 저염식을 했다는 사람도 많다. 이런 노력과 별개로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든 부족한 염분을 채우려고 한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급하게 먹거나 군것질거리가 계속 생각나거나 낮에 잘 참았다가 밤이 되면 야식의 유혹에 무너져 좌절하기도 한다.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인식되어 소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곱지 않다. 수많은 건강 문제의 원인을 나트륨으로 돌려놓고 정상 혈압 수치를 만들기 위해 관리를 당하고 연관된 질병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우리 모두 환자가 되거나 여차하면 환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조상 대대로 먹어 검증된 된장과 간장, 장아찌, 젓갈, 따뜻한 국물 음식 모두 나트륨 폭탄으로 몰리고 있다. 어느 한 곳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에 소금은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우리에게는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 몸에서 비롯된 말, 몸에서 몸으로 전해져 온 언어는 생생하다. 몇 그램처럼 정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적당히 한 줌, 한 꼬집은 직관적인 감이 살아있는 말이다. 닝닝하다, 슴슴하다, 삼삼하다, 간간하다, 간이 딱 맞다. 짭조름하다, 짭짤하다, 소태 같다 등 짠맛 하나에도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이 넘쳐난다. 삼삼한 것과 간간한 것, 짭조름한 것과 짭짤한 것의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것이 화학 용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즉 그 사이 간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섭취량이 아니라 내 몸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양을 찾으면 된다. 소금 섭취는 생존의 필수일 뿐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다. 세상에 필요 없는 맛은 없다. 맛과 몸의 상호작용. 몸은 지금 애타게 염분을 원하는데 싱겁게 먹다 보면 소금기를 채우기 위해 식탐을 부리게 된다. 몸에 짠맛 나는 기운이 부족하면 염증이 자주 생긴다. 입맛대로 먹는다면 짭짤한 것이 당기고 된장찌개, 삼겹살,
미역국, 젓갈, 김 등의 해조류, 조림, 장아찌가 맛있다. 간간한 국이나 반찬이 당길 때가 있는데 짜게 먹었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물이 당긴다. 입맛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신호다. 그러므로 건강정보, 의료상식을 쌓기 전에 입맛부터 살펴야 한다. 지혜로운 그대, 과학적 근거를 의심하라. 우리가 몰랐던 통계의 속성. 소금으로 건강을 찾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루 섭취 권장량 기준으로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소금을 먹고도 고혈압은커녕 오히려 혈압이 조절되고 당 수치가 좋아지는 등 건강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육식 위주인 서양과 다르게 우리나라 식단은 아직도 곡식과 채식의 주를 이룬다. 육식하면 고기의 염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하지만 곡식과 채소를 주로 하는 사람은 따로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단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하루 소금 섭취량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걸까? 미국인 심혈관 전문의인 제임스 디니콜란토니오는 소금 섭취가 많은 한국인들이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면서 미국도 저염식 정책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표준 혈압 개념이 등장하면서 별다른 증상이나 병이 없는 정상인도 혈압이 평균보다 높으면 무조건 약을 복용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고혈압약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가운데 하나다. 이런 과정을 들여다보면 저염식 정책이 소금 자체의 문제 때문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소금을 따로 먹지 않는다는 에스키모인도 고혈압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평균 수명이 40대를 넘기지 못한다. 그에 반해 소금 섭취량이 많기로 유명한 독일 하루 25g과 일본의 장수 지역 주민들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5에서 6배를 섭취하지만 오히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시셋 최신호의 영국 연구팀이 49개국 13만 명의 소금 섭취량과 사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서도 소금을 적게 먹은 환자 그룹이 많이 먹은 그룹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속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해 중성지방이 쌓이고 단백질 침착으로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당뇨 환자가 소금 섭취를 줄이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며 조기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한다. 저염식을 할수록 살이 찌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 연구팀 역시 갑상선 환자들이 싱겁게 먹을 경우 전해질 균형이 깨져 위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적당한 염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이들은 갑상선암이나 당뇨병, 신장병 환자도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을 피하라고 강조한다. 소금의 위험성만 강조하고 저염식이 누구에게나 좋다는 정책을 펴다 보니 정작 소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간과해왔다. 문제는 소금이 아니다. 소금을 바라보는 소금을 둘러싼 불량과학, 가짜 지식이다. 정상 또는 표준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감각을 깨우는 일이다. 몸의 지혜가 스스로 하도록 돕기만 하면 된다. 감각을 일깨우고 입맛을 살려. 몸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먹으면 된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저도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를 수도 없이 들어서 저염식을 실천하며 살아왔는데요. 이 책을 읽고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고 짠맛의 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고 입맛대로 간간하게 간을 해서 음식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는 소금으로 치유된 다양한 사례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보길 원하시면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찬 건강 누리세요. 헤이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